자, 이제 분할 보세요. 분할은 여러분 책에서는 어디 같이 펴놓으시냐면 118페이지 펴놓으시면 됩니다. 자, 개념은 한 필지를 두 필지랑 나눠 등록하는 것인데, 거기 대상 토지는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필요한 경우나 불합리한 지상 연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1필지 일부가 용도 변경이 생겨. 거기 1필지 일부 용도 변경, 거기 일부 용도 변경 써놓으세요. 일부 용도 변경 프린트물에 써놓으시고, 물론 하나 거기 제가 작년에 개정돼 들어갔던 내용인데 거기 하나 더 추가시켜서 그거 하나 집어넣으세요. 3번. 자,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행위 허가, 요건 추가됐던 부분이에요. 책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책에서 118페이지에 보면 책에 분할 대상 토지 같이 옆에 펴놓고 보세요.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됐어. 3번에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이걸 체크해 두시고. 자, 이 중에서 의무가 있는 것은 거기 세 번째입니다. 한 필지 일부가 용도 변경됐을 때, 요때만 60일 신청해야 돼. 그래서 의무는 1필지 일부 용도 변경. 이때 특징이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야 돼. 왜냐하면 1필지 일부 용도 변경이 생겼다는 것은 이때는 분할이 목적이 아니야. 궁극적인 목적은 예를 들어서 요 전 일부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형질 변경해서 여기다 집을 짓고 살고 있어. 그러면 자, 소유자가 자기 땅 옆에다가 일부에 한 필지 일부를 이렇게 형질 변경 집을 짓고 살고 있다면 이쪽은 더 이상 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긴 전이 아니지? 그럼 뭐로 해야 돼? 돼. 그럼 이게 만약 10번지 토지다. 그럼 10번지 전에 일부 10분의 1만 돼. 이런 거 있어 없어? 이런 거 지목은 어떻게 해서 1필 1목의 원칙. 여기 있지? 1필지마다 지목은 몇 개? 하나씩. 지목 설정 원칙이 몇 개 있다고 있어요? 다 또 까먹었지? 일주일 사용, 일필일목, 주지목 추종, 일시변경 불변,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용도 경증 원칙 등등 얘기 줬죠? 1필지만 지문 몇 개? 하나. 여기 10번지 한 필지만 지문 몇 개? 하나 해야 되는데 요 일부, 1필지 일부의 지목 또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돼? 여기 지목을 따로 설정하려면 이게 한 필지 일부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야 돼? 1필지 일부가 안 되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예? 1필지 일부를 전부로 만들어줘야 돼. 전부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잘라야 돼요. 잘랐어요. 잘랐다. 분할했어. 그럼 집원 보면 11번지. 자, 11번지는 한 필지 일부가 아니고 뭐야? 독립된 전부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때 이렇게 1필지 일부가 용도 변경이 생길 땐 반드시 뭐하라? 분할부터 하라는 거야. 분할. 60년 분할 신청. 근데 분할만 해놓으면 지목 변경 안 하면 의미가 없어. 왜? 분할 목적은 뭐하기 위한 거니까 지목을 바꾸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지목 변경 신청을 이거 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 동시에 한다는 얘기. 잘 봐두세요. 1필지 일부 용도 변경이 생기면 60일 이내 신청해야 되고, 이때는 분할 신청서만 내면 안 되고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라. 이걸 꼭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나 이런 것들은 참고로 쭉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처리 절차에서 반드시 분할 측량을 해야 돼. 분할 측량을 해서 그것이 바로 처리 절차, 지역 측량을 새로 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하는데, 특히 거기 보면 분할의 경우에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냐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결정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요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119페이지에 보면 그 옆에서 펴놓고 보세요. 양갈 5번 처리 절차에서 1번 분할할 땐 반드시 새로 측량한다. 즉 지역 측량을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2번 보세요. 면적 결정은 분할 전 면적과 증감이 없도록 결정해야 되는데, 두 번째 줄 봅니다. 분할 전후 면적 증감이 있을 때 오차 허용 범위 2 이내, 이하라고 했죠.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분할된 토지 안 분한다 그래서는 이건 이제 조문 내용을 그대로 알아둬야 돼. 안 분하는 것은 바꿔놓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잘 보세요. 자, 한 필지를 네 필지로 잘랐어. 이게 전체 면적은 1000제곱미터 토지였다고 칩시다. 4개로 잘랐어. 뭐 면적이 아마 똑같이 자른 건 아니니까 제각기일 수도 있어요. 10의 1번지, 10의 2번지, 10의 3번지, 뭐 10의 4번지. 4필지 잘랐다. 10번지. 이렇게. 자, 4필지 잘랐으면 분할 전 지번 하나 계속 쓰고 나머지 이렇게 부번 붙여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체 10번, 여기 1000제곱미터 있어. 즉
분할 전의 면적 얼마라고? 1000제곱미터. 그럼 분할 후의 면적. 자, 네 필지의 면적. 1번 토지, 2번 토지, 3번 토지, 4번 토지. 1번, 2번, 3번, 4번 토지 면적을 전부 다 합치면 얼마가 나와야 돼? 같아야 되지, 당연히. 그렇지? 분할 전후 면적은 같아야 되는 거야. 만약 분할했더니 면적이 더 커져, 땅 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바보지? 왜? 자르면 늘어나니까. 계속 분할만 하면 늘어나는 거야. 줄어든다? 그럼 누가 분할하고 했어? 줄어드는데.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면적 결정할 때 오차 정리하는 방법이겠지? 만약 분할했을 때 측량해 보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할 때는 둘째 자리 이하를 정리할 때 0.05 초과 올리고 미만 버리고 같으면 오사입 하다 보니까 끝수에 조금씩 차이가 난단 말이야. 이 오차가 허용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서 허용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느냐,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하냐에 따라서 결정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차가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갔으면 요 같게 만들려면 그 오차를 각 필지에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 땅이 넓은 면적은 많이, 적은 땅은 적게. 이것을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땐 분할로, 이때는 분할로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눈다. 면적에 따라 나눠주고, 이게 뭐야? 이거를 한자로 이렇게 안분한다 이렇게 쓴 거야. 면적이 넓은 땅은 오차를 많이 배분하고 적은 땅은 적게 배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게 만들어주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아까 면적은 헌데 있었죠? 한번 보세요. 거기 분할단 면적 정리하는 방법. 이게 종은 그대로 옮겨놓은 건 여기가 옮겨놨어. 어디냐면 다시 자 83페이지. 또 여기도 또 안 분한다고만 이렇게 써놨네. 어쩔 수 없어. 여간 요 조문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대로 알아두세요.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요게 뭐라고? 한자로 그러니까 안 분해주고 이런 얘기예요. 이젠 이렇게 안 분하고 안 나와. 조문 그대로 옮겨놓기 때문에.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눠주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게 이미 오차 한계를 벗어났어. 그럼 이게 만약 1100이 나왔어. 그럼 이건 오차가 이렇게 벌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어? 요게 잘못된 거야. 새로 측량한 게 정확하다면. 그럼 이걸 어떻게 돼? 고치해야 돼. 그래서 오차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적 공부상 경계나 면적을 정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조문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이 지적 공부는 분할 전 지적 공부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그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적 공부상의 경계나 면적을 어떻게 한다? 정정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때 지적 공부는 분할 전 지적 공부를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저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분할에 따른 면적 결정 방법과 관련된 이 내용을 봤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다 정리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이 이제 합병 봅니다. 합병. 합병은 분할과 반대지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그런데 합병할 땐 원칙이 임의 신청이면 여기도 예외 의무가 있다 있죠. 의무. 요것도 잘 암기해야 돼. 의무 언제냐? 합병 의무가 있는 거 언제냐? 자, 그래서 원칙은 소유자 마음이다. 근데 합병 의무가 있는 게 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합병 의무가 있는 거 이거. 첫째, 공동주택의 부지이거나 이 공동주택의 부지, 이건 아파트 부지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많이 아파트 짓고 있지? 여기 뭐 한 단지가 있는데 여기 1000세대를 짓고 있어. 근데 이 원래 원형지인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었겠지? 만약 여기 주민들이 한 50명이 살던 지역인데 이 지역을 아파트 부지로 만들었어. 땅이 몇 개 있어? 50개가 있어.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그래? 그럼 토지가 50필지면 나중에 아파트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를 보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50개가 나와. 그럼 아파트 등기부 떼려고 봤더니 등기상 증명서를 열라 말라고 쭉 출력해 보니까 토지가 30페이지가 막 출력되는 거야. 앞에 그냥 쫙 토지가. 이거 복잡해서 나중에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주택 부지는 어떻게 하라? 합병을 시켜라. 전체 한 필지로 만들어 놓고 아파트를 지어라 이런 얘기야. 그러나 부득이하게 법률상 제한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지. 두 필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제한이 없으면 합병을 시키라는 거야. 일단 이게 뭐야? 공동주택 부지는 합병 의무가 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공공용 토지로서 두 필지 이상이 연접되었을 때 합병 의무가 있는데 이 공공용 토지는 지목 11가지를 암기해야 됩니다. 11가지 지목을 암기해야 돼요. 자, 뭐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그 다음에 공원, 체육용지, 이 11개 지목을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요걸 알면 나중에 여기에 부대에서 또 두 가지를 더 동시에 알게 되니까 총 지목 암기할 3가지가 나와. 그중에 이거 하나 암기하면 돼요. 이거 하나면 다 돼요. 28개 지목 중 이 11개의 지목의 토지는 두 필지상이 연접되어 있으면 뭐가 된다? 합병시킬 의무가 있어요. 자, 뭐라고?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 체육용지. 그래서 이렇게 요새 이제 충청도 사람, 여러분 다 충청도 고향인가요? 충청도 고향인가? 아니, 충청도 고향인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닌 사람. 예, 어디서 오셨어? 서울. 아, 서울 표준어 쓰시고 여긴 인천? 역시 표준어. 근데 요새 충청도도 사투리 별로 안 써. 근데 충청도에서도 사투리 할 때 이렇게 쓸 때 있어요. 유란 말 많이 붙이지? 그랬어요. 이렇게 유라고 그래. 우리 오리지널 충청도가 막 엄청나 그냥 사투리 쓰면. 그래서 이게 도제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야. 철수도 사람, 요새 유명한 사람 있지 좀. 도제하구유, 충청. 도제하구유, 철수를 학장으로 공채했다. 기억합니다. 도제하구유, 철수를 학장으로 공채했어요. 여기 이제 대학에 가면 단과대학이 많이 있죠. 종합대학 가면 충남대 가면 뭐 공과대학, 상업대학, 법과대학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인문대학도 있고. 인문대학장을 도제로 하고 그다음에 법과대학장은 이제 철수로 해서 두 사람을 공채했어. 그래서 충청 사람들이 말하고 뭐라고 한다? 도제하고요 철수를 학장으로 공채했어. 이 11가지 지목을 기억해 줘요. 누구? 도제하고요 철수를 학장으로 공채했다. 이렇게 기억해 줍니다. 이거는 14회 때 나왔어. 다음 중 합병 의무하는 지목은 두세 개씩 묶어서 나왔어. 이거 암기 안 하면 풀 수 있겠어 없겠어? 못 풀어요. 자, 예를 들어서 도로 부지가 여러 개 섞여 있어. 그럼 이거 합병 안 하면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야. 도로 부지가 개인 땅도 많은데 토지대장 한 몇십 개 나오고 그러면 골치 아프지 않아. 그건 합병시켜 놓으면 하나로 정리되지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억해 주고요. 합병 의무에는 지목까지 봤어. 그 다음에 합병에서 주의할 게 합병에서는 이제 뭐가 문제되냐? 합병 제한 사유가 문제. 제한. 여러분 합병 제한이라는 건 합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합병 제한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러면 보세요. 합병이 뭐라고? 이해를 잘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합병.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10번지 대 A수의 토지가 하나 있어. 면적 500제곱미터. 11번지 지목 대 면적 500제곱미터. 여기 A수의 토지가 있어. 소유자가 이거 합쳐서 크게 빌딩 하나 짓고 싶어? 합치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돼? 합치면 하나로 만들면 되지. 그러면 합병 후의 지번 결정 뭐라고 했어요? 지번에서 배웠지? 어떻게 한다고? 선순위 지번. 그중에 뭐?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다. 태평에서 배가 구멍 나가 내가 다 설명했잖아. 그렇죠? 선순위 제일 어린 사람을 살아라. 그중에서 얘기해 주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에이, 그건 나잖아. 선순위 여기서 어디가 선순위야? 그렇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지번 결정 10번이구나. 선순위. 합병했다는 지번 결정 물어보면 이게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하지. 이거 가지고 또 고민해야 되겠다. 이미 우리는 그냥 요 정도만 들으면 다 기억나. 시험장도 다 생각나게 해줬어. 됐죠? 그다음에 합병하면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해야 돼. 그런데 보세요. 합병 전 10번지 어디야? 요거지. 그죠?
면적은 얼마 있어? 500 있었지. 합병 후 10번지는 어디야? 이거지. 면적은 얼마일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실까? 재봤어요? 안 재봐도 알아. 그냥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한술적으로 합산시키면 면적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병 전에 경계나 좌표 값이나 면적과 합병 후 경계 좌표 면적은 다 바뀌었어. 바뀌었지? 토지 표시를 자 여기서 경계 좌표 면적을 다 새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측량했어 안 했어? 안 해도 알잖아요.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았지 면적? 어떻게 알았어? 재보지 않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치는 거를 뭐라고 표현했다? 이거를 토지 합병이라고 했는데 합병할 때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했지만 무엇을 하지 않았다? 지적 측량하지 않았다. 왜? 경계는 필요 없는 걸 지워버렸어. 면적은 합쳤어. 그냥 합산.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와. 합병하면 측량하지 않는다. 이미 한 문제 맞았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 한 문제 맞았다니까? 매년 나와 지문에. 합병은 지금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는다니까. 자 그러면 이게 합병인데 합병 후에 자 합병 전에는 두 필지 이상이었는데 합병 후에는 몇 필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 필지가 되는 게 합병의 개념이에요. 용어 정의에서 합병이란 뭐라고 했어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게 합병이야. 합병이 있더니 세 필지가 됐어. 이거 합병입니까? 그럼 분할한 거지. 100필지를 세 필지 합쳤어. 아직 합병이 안 됐어. 합병되면 한 필지가 돼야 돼. 알았어요? 그러면 한 필지가 되기 위한 1필지 성립 요건 맨 처음에 해줬어 안 해줬어? 자 했다면 했다고 해줘요. 한 필지 성립 요건에 얘기해줬어 안 해줬어? 몇 가지가 있다 했지? 몇 가지? 좀 생각은 안 나지만 해주는 것 같아. 여러분들 노래도 가르쳐줬더니 노래도 기억도 못하네. 지지지 하면서 노래 부르면 안 돼. 지지지 죽수등 되겠죠? 이 뭐라 했어? 집은 부여저희 같을 것, 집안이 연속될 것, 용도인 지목이 같을 것, 도면의 축처이 같을 것, 소유자 같을 것, 등기 여부가 같을 것. 이게 합병 요건이지?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같을 것.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한 필지 요건이야? 그럼 만약에 합병 제한하면 뭐야? 한 필지를 못 만든다 이런 얘기지. 그럼 1필지 요건이 안 돼.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이게 뭐야? 합병의 제한 사유는 1필지 성립 요건을 뒤집어 놓으면 제한 사유예요. 알았어요? 그럼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합병이 되는 권리가 있고 안 되는 권리가 있는 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합병 이건 이제 민법 지식이 조금 있어야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소유자가 11번지 요 토지를 B에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또 개인에게 이거 주차장으로 쓸 테니까 좀 빌려달라니까 지상권 설정해 주거나 전세권 설정해 주거나 임대차를 놓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자 소유자가 여기 비어있어 공터 친구 와서 네 땅 좀 빌려줘. 왜? 내가 지금 짐 좀 야적할 게 있는데 야적으로 쓰게 할 수 있어 없어? 월세 줄게. 한 달에 100만원씩 줄게. 그럼 여러분 놀릴까? 100만원 받고 임대차 줄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여기 B한테 지상권 설정해 줬다고 했어. 지상권. 그럼 지상권자는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지? 지상권 설정 받아가 지료 주고 이용해요. 요 11번지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야. 10번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설정은 안 됐고. 그럼 A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와 이 안 된 토지를 합칠 수가 있느냐?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합치고 나면 이건 전체 한 필지 중 자 B는 어딜 이용했다? 요 11번지 이용하고 있었지? 이건 합병의 토지 전체가 아니지? 어디야? 오른쪽 절반이지? 그럼 한 필지 중 오른쪽 절반만 지상권 설정해서 이용해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어렵으면 이렇게 우리 집에 방이 두 칸이 있어. 안방, 작은 방 두 칸이 있어요. 그런데 A가 B한테 와서 B가 하는 사람이 와서 내가 당신 방이 두 칸이에요. 작은 방 전세를 살 테니까
대신 전세권 등기해주고 살 거예요. 전세 줄 수 있어요? 했을 때 여러분이 작은 방 전세 줄 수 있어? 있어요? 없어요? 아, 왜 못 줘? 여기 들어와 살면 되지. 안방과 작은 방 벽이로 나눠줬어? 안 나눠줬어?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요 방 써. 문 다 구별됐지? 사용수익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 세 줄 수 있어? 없어? 임차권. 임대차 세 줄 수 있지? 임대차 주든 전세 설정하든 상관이 없지? 부동산의 일부를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있고. 방 한 칸 줄 수 있잖아요. 아, 있다고 해. 그냥 보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방 한 칸 세 왜 못 살아? 그냥 살 수 있지. 이게 이제 부동산 일부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부동산 일부에 성립이 되는 권리가 있고 안 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방 한 칸 세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 B가 여기 G가 세대로 살고 나는 여기 살면 되잖아요. 이건 집 아파트 방 한 칸 일부야. 부동산 일부. 이거는 토지의 일부야. 여기 이용할 수 있어 없어? 토지 일부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여기다 그냥 새끼 여기 펜스 하나 쳐주고 너 오른쪽만 써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되잖아. 왜? 그걸 할 수 없어? 이렇게 딱 이렇게 칸막 해놓고 이렇게 펜스 쳐놓고 여기만 이용해. 이거 전체 이용만 200만 원인데 반만 쓰면 100만 원만 내고 이용해. 할 수 있어 없어? 보이지? 되지? 그러니까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도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왜? 합병해도 오른쪽만 일부 여긴 전부였지만 합병하니까 뭐가 부동산 일부가 돼버렸잖아. 근데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이용할 수 있지. 지상권 설정에서. 무슨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 만약에 요것도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만약 B한테 이게 은행이야. 은행에서 자 2억짜리 아파트 1억을 빌렸어. 그랬더니 A가 뭐라고 합니까? 1억을 빌리는데 우리 아파트 시세는 2억짜리인데 1억 빌렸어. 은행에서 그냥 빌려지나? 담보 설정하자고 하지? 근저당이나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래. 근저당권 설정하자고 했더니만 소유자가 뭐 얘기하는 겁니다. 2억짜리 아파트인데 1억 빌리고 어떻게 설정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 집 작은 방만 설정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왜 안 될까? 이건 왜 안 돼? 담보물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부동산 특정 일부에 설정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전체의 가치를 평가해서 요 가치를 지배하는 것이죠. 만약 이게 2억짜리 아파트다. 그럼 돈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은행에서는 근저당권자는 경매 집어넣어서 임의경매라고 하지? 매각 이 전체를 팔아서 대금 우선 변제 받는 거죠? 그럼 팔을 때 요 방 한 칸만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체를 매각해야 돼. 그러니까 담보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성립될 수가 없어. 그럼 똑같은 원리로 자 A가 B한테 은행에서 여기 저당권 설정해 줬어. 이 사람 저당권자야. 11번진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긴 안 된 토지야. 합쳐봤어? 자 은행이 여기서 방 한 칸만 저당권 설정했던 것처럼 오른쪽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야. 방 한 칸만 저당권 설정 못한다 했지? 그럼 땅 오른쪽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야. 즉 부동산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될 수가 없어.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일부가 되기 때문에. 여긴 전부였지만 이건 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지상권 같은 건 합병이 됐는데 지금 저당권 같은 건 설정됐으면 뭐 할 수 없다? 합병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어떤 권리는 합병이 되고 어떤 권리는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 되는 권리가 뭐냐? 용익권이 되는 거야. 용익권이 뭐야? 용익할 수 권리,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게 용익 물권이라고 그래. 이때 승역지지역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채권 중에 임차권. 이런 것은 사용 수익하는 권리니까 부동산 일부에도 돼. 알았어요? 근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경매기입 등기라든가 가등기라든가 뭐 요역지 지역권이라든가 등등 일체의 권리는 합병할 수가 없어요. 다만 유일하게 저당권 중에서는 여기에 있어. 공동저당. 여러분 공동저당이라는 게 뭐예요? 공동저당이라는 게 뭐예요? 민법 어디 배우지? 11, 12월 달에 여러분들 했었지? 공동저당이라는 그건 안 배웠어도 좋아요. 상식으로 공동저당이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공동저당. 그러면 공동 말 그대로 저당권이 목적물이 2개 이상이면 공동저당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돈을 빌리고 나서 요 A가 담보 넣으려고 했더니 집 한 채밖에 없어. 얘한테 빌리게 10억을 빌렸어. 여기 1억짜리야. 담보 잡아줄까 안 잡아줄까? 이거 가지고 택도 없어요.
1억짜리 담보 잡고 어떻게 10억을 빌려줘? 그럼 부동산이 더 있어야 되지? 물어보니까 여기 세종시에 땅도 한 3,000평짜리 있고 저쪽에 가니까 대전에 가니까 빌딩도 있고 이 세 개 합치니까 이거 한 12억 나와. 그럼 세 개 묶어서 담보 잡을 수 있어 없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공동저당.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공동저당. 공동저당인데 이 공동저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부터 똑같이 만들어지는 걸 창설적 공동저당. 그리고 나중에 담보물을 추가하면 추가적 공동저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설적이란 건 처음부터 등기 원인과 목적 접수번호가 똑같아. 처음부터 10억 빌리면서 이거 3개 담보로 넣게 해가지고 접수번호도 똑같고 오늘 넣어가지고 똑같이 설정했어. 공동저당.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가격이 세종시 땅만 해도 10억이 돼가지고 요걸 했는데 1년 지나고 났더니 땅값이 뚝 떨어져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추가 담보 가져오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다 담보 이거 더 넣게 이걸 뭐라고 한다? 추가적 공동저당. 이해돼요? 이 공동저당 저당 목적물이 몇 개 이상이라고? 2개 이상. 그중에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이 작성돼. 5개 이상일 때는. 공담 목록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공동저당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당 중에서 공동저당이 2개 있다 했지. 창설적과 추가적인 게 있다 했지. 그럼 보세요. 여기서 자 A가 B에 돈을 빌리면서 처음에 요거 하나를 1억을 빌리고 담보를 넣으려고 했더니 이 땅값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랬더니 은행에서 그건 안 돼요 했더니 A가 옆에 것도 제 땅인데요. 그래 평가해보자. 요 2필지를 평가해봤더니 1억이 넘네. 그래서 B가 그럼 2개를 담보로 잡고 돈 빌려줄게 했어. 그럼 저당권이 여기도 저당권 설정 둘 다 설정됐어. 그럼 원래는 저당권 설정되면 합병할 수 없다 했지. 그런데 이거는 처음부터 똑같이 설정하다 보니까 2필지 전부에 똑같은 저당권이 설정됐어. 합병하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한 필지의 전부에 하나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똑같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된다는 거야. 공동저당 중에서 뭐만?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예외 들어간 거예요. 예외 중에 어떤 거? 창설적 공동저당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어봅니다. 임창용 이렇게 읽어요. 임창용은 제가 키워줬더니 많이 컸어요.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퇴출시키려고 그래. 이제 임창용 요거만 합병할 수 있고 나머진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임창용 요거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 그럼 무슨 얘기야? 요것만 된다. 임창용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합병할 수 없다. 임차권 아까 얘기한 임차 설명드립니다. 다시 이문보다 채권 중에 용익하는 권리는 채권도 있고 물권도 있어. 채권 중에 임차권이 용익하는 권리야. 물권 중에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 들어가는데 이때 지역권은 승역지 지역권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요역지는 민법상 한 필지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들어갈 요역지 지역권은 합병할 수 없는 권리.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것만 알면 되지. 복잡하지만 간단해요. 쟤한테 들으면. 자, 합병 제한 사유 그게 어디냐? 여러분들 책에서 120페이지에 보면 합병 요건에서 1번부터 쭉 설명해서 이거 다 필요 없는 말들이에요. 왜? 전부 다 1필지 요건을 얘기한 거야. 집원 부여가 다르면 안 된다. 집안이 연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용도가 다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그거 뭐다 읽어 머리 아프게. 눈만 아프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런 얘기고 7번만 별표. 7번 보면 뭐라고 써? 합병하지 않은 토지 중 어느 한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토지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야? 거기서 읽어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외에다 빨간색. 왜? 다음의 등기 왜 여기다 왜라고 했잖아요. 왜? 요거 왜? 이게 중요. 이거 이외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다음만 된다는 거야. 다음의 등기 이외. 그래서 다음의 등기가 뭐야? 소유권, 지상전세 또는 임차권. 여기서 보세요. 소유권 어디에 들어가 있어? 1필지 요건이 여기가 있어. 여기 이미 여기 들어가 있어. 소유권은 소유자 동일 요건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야? 임차권, 지상권, 승역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마지막 창설적 공동저당이 나왔지. 거기서 어디가 창설적 공동저당이에요? 디귿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의 등기원인 및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까지만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디귿을 뭐라고 한다고? 창설적 공동저당. 디귿을 뭐라고 한다고요? 창설적 공동저당. 요거만 합병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처리 절차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합병으로 인해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고, 즉 경계는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했고,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를 합산했다. 이거 측정. 그래서 뭐 하지 않았다? 지적 측량을 않는다 이 얘기야.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하지만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을 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 나왔던 거, 합병, 물론 문제가 사람들이 얼떨떨하게 시험장 들어가는데 질문을 한번 꽈배기로 한번 꽈버리니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또 헷갈리는 거야. 거기 질문 한번 보세요. 자,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이게 뭐예요?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다. 틀린 거.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야. 합병할 수 있는 것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건 제일 간단해. 요것만 물어본 거야. 지지지 축소 등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뭐야? 첫째, 지목이 다르다, 지번부이 다르다, 소유자가 다르다. 다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반이 연속되지 않았다. 안 되는 거지. 지분이 같아. 그러면 소유자 동일이지. 여기 소유자 같다는 공유토지라면 지분까지 같은 거라고 했잖아. 소유자 동일. 이건 합병요건 갖춘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축척이 다르다. 5번은 등기 여부가 다르다. 일필조고 이것만 물어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로 물어보진 않아요.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운 건데 여러분 처음 들으니까 조금 헷갈리는 겁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파. 아, 이런 것도 있나? 근데 공인중개가 되려면 이 정도 머리는 아픈 게 아니야. 실제 나면 더 복잡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중개사 이거 공부할 때가 너무 단순하고 좋다고 그래. 나가면 아니 하나 계약하는데도 금액 가지고 나중에 조그만 짜투리 잡아서 그거 가지고 왜 그걸 얘기 안 했냐, 깎아달라, 뭐 해달라, 아니면 해제한다, 그냥 안 두겠다, 찌른다, 별의별 걸 가지고 속 썩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단순하고 머리가 개우는지 몰라. 이런 건 사람들한테 속 썩어 보세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딱 봐 정리 딱딱 하는 훈련을 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아 이런 거구나 합병이라는 게. 알았죠?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지목 변경. 너무나 간단하지. 등록된 지목을 어떻게 한다? 바꾸어서 등록하는 거야. 바꾸어서 등록하는 거. 그러면 바꿔 등록해야만 지목 변경이 생기는 거야. 의의에서 보면 첫 번째 줄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이다. 지목 변경 신청을 보니까 60일 내에 신청해라. 아까 다 얘기했지? 그 대상 토지 보세요. 113페이지 가면 그거 다 체크해서 넣으세요. 대상 토지. 토지 형질 변경 공사를 준공했다. 토지나 건물 용도가 바뀌었다. 이런 건 너무 간단한데 특히 건물이 용도 들어갔다는 걸 조심하시고 토지 용도 말고 무슨 용도? 건물이 용도도 바뀌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건축물이나 건물 용도가 바뀌면 자 보세요. 지금 땅이 있어. 땅. 근데 여기 건물이 있어. 이 건물이 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용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초등학교였어. 학교였어. 그럼 이 땅은 뭐야? 교육용 토지니까 학교용지지. 이 폐교했어. 폐교해서 더 이상 학교를 안 써. 누군가 이걸 폐교 처리해서 인수해가지고 지나가는 아저씨가 쓸모없을까 하다가 이거 넓은 학교 교실도 넓고 좋아. 그래서 여기다 그냥 빨갛게 십자가나 그려놓고 기도가 앉아있네. 이게 뭐가 된 거야? 교회로 쓰고 있어. 종교시설. 그럼 이게 땅이 뭐가 돼? 종교용지. 그러니까 건물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토지 지목이 결정된다는 얘기야. 건축물 용도를 바꾸면 지목 변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아주 저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 전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사 준공 전에 뭐 했다? 토지 합병 신청. 자,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합병 신청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지목 변경 사유라고 해야 돼. 지목 변경. 여러분 이미 하나 했어. 지번에서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지번부여방 뭐야? 지역 확정청약 지역이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했다. 지역 확정청약했다. 경계점 조합표 등록부 작성했다. 똑같이 세트로 따라간다 했죠?
이때 지번 부여를 뭐라 한다 했지? 공사 준공 전에 미리 지번 부여할 수 있다 했지? 그러니까 미리 지목 변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토지 표시를 미리 결정할 수 있어. 이때 지목이 변경된 거로 봐서 합병 신청을 할 수가 합병 신청해야 되는 것이 지목 변경 사유다.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합병 신청 이게 지목 변경 신청 사유에 들어가 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필요한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증명서는 다 공통사항이 소관청에서 가지고 있으면 낼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시험에 또 나와 그 밑에. 그래서 첨부서를 증명서를 내는데 거기 보세요. 이런 형질 변경이나 용도 변경이 됐으면 증명한 서류를 내줘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보세요. 지적 소관청이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경우 즉 소관청에서 서류 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서류 낼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지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소관청인 시장군수청장이. 근데 그 밑에 기출문제를 보세요. 어떻게 나왔어? 그 4번 질문을 봅니다.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를 해당 지적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시도지사 확인으로 그 서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아니면 여기 이제 충청남도 여기 천안시다 아니면 아산시다 아니면 공주시다. 공주시장은 소관청입니까 아닙니까? 지적 소관청 또 생각해야 돼. 지적 소관청 누구라고? 시장군수구청장. 이때 시장은 밑에 구가 없는 시장이라고 했지? 그럼 공주시에 구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공주시장은 소관청입니까 아닙니까? 소관청이잖아. 그럼 공주시에서 지목 변경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증빙서를 소관청인 시장이 가지고 있어요. 이때 증명서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낼 필요 자기가 확인해 보라니까. 근데 누가 확인한다는 거예요? 지역 소관청이 자기가 서류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면 되죠. 근데 충남 도지사 보고 확인해 봐라 하면 돼야 안 돼? 저 지문이 그 내용이에요. 보세요. 거기 4번. 지목 변경 신청 시 첨부서를 해당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확인으로써 제출. 이때 시도지사 이 시는 누구냐? 특별시 광역시장을 얘기하는 거야. 도지사와 같은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누가 확인하면 된다? 지적 소관청이 확인하면 된다는 걸 거기를 바꾼 거야. 시도지사로. 이렇게 문제를 만든다니까? 유치하게 이를 데 없죠. 얼마나 너무 유치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문제를 도대체 이렇게 하면 우리 1년 동안 공부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지. 이해로운 사람 보면 도대체 아니 공주시장 확인해봐라 했더니 충남 도지사가 해서 확인하면 끝난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문제 낼 게 없으니까 이렇게 냅니다. 지적은. 그래서 한번 제대로 이해하면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넘어가고 그 다음 등록말소 아까 설명은 했어요. 등록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어떻게 됐을 때? 바다로 됐을 때. 그래서 거기 등록말소 보면 그리고 거기 지목변경에서 측량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 지목변경 지적승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왜? 경계좌표 면적은 변동이 없어. 용도만 바꾼 거니까. 여러분들 그 도표 나눠진 거에 지목변경이 맨 오른쪽에 지적승인하지 않고 토지 이동조사만 합니다. 지목변경 사유를 확인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목변경 신청했더니 거부했어. 대로 바꿔주세요 신청했더니 반려처분 거부했어요. 그럼 다툴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문제돼. 옛날엔 지목변경 신청해 준 것은 누구야? 지역 소관청에서 관청에서 그냥 재량으로 해주니까 감사할 따름이었지만 즉 이거는 자유재량 행위다라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자유재량이 아니에요. 지목변경 신청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 기분 나빠서 국어 또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할까? 아니면 묘지 이런 거 이렇게 할까? 이런 거 안 하죠? 전을 좀 더 이용가치를 높이려고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지? 형질변경 용도가 되면 바꾸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러면 전이 좋아요? 대가 좋아요? 왜 대가 좋을까? 이유가 뭐예요? 토지 가격이 달라져 일단은. 경제 가치가 상승하지? 그럼 이거 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권리가 침해됐어 안 됐어? 재산적 손해를 봐 안 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유재량 행위로서 처분대로 안 해주면 네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해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으니까 다툴 수가 있어.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다 가능해.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반려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
그 다음에 등록 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아까 어떻게 됐을 때 말소한다 했지? 어떻게 됐을 때? 아까 어디 됐을 때? 자 보세요. 어떻게 됐을 때? 바다로 했을 때 하는 거예요. 하천부지로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하천부지 되면. 예? 자, 등록된 토지가 하천부지 되면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바다. 여기 금강이 흘러가고 있어. 금강. 세종시 금강이 흘러가고 있네. 그럼 여기 육지야. 육지가 토지 쭉 있잖아. 그런데 여기 땅 일부가 이렇게 바다로 들어갔으면 이쪽은 등록 말소해야 돼. 근데 여기 하천도 가다가 범 넘어더니 이거만큼이 바다 여기 강가로 들어가 버렸어. 여기 하천면 논들이 쓸려 들어가 버렸어. 이것도 포락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등록 말소할까 안 할까? 없어졌어요? 땅이 안 없어졌어요? 없어서 안 없었어? 아니 땅은 어디 있는 걸 등록한다 했지? 최초에 어디 있는 토지를 등록한다 했지? 최대 만조유선 위에 있는 토지를 등록한다 했지? 그럼 우리나라를 보세요. 단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태백산, 여기 서해안, 동해안이요. 바다가 어디야? 여기가 바다지? 여기가 바다지? 여긴 다 뭐야? 여기는? 육지지? 육지 안에 뭐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다 있지? 그럼 강은 바다입니까? 아닙니까? 하천은 등록할까 안 할까? 지목 28가지 중 하천이 있어 없어? 왜 등록할까요? 바다 위에 있으니까 등록한다니까. 어딜 등록한다고 했어? 최대 만조유선 위에 토지는 다 등록이에요. 그럼 하천도 이거 등록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대사하잖아요. 그럼 이게 답이 이제 여기 이쪽 강가로 들어가 버렸어. 그럼 여기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천으로 바뀌어야지. 뭐 해야 돼? 지목 변경해야지. 등록 말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 지목 변경. 그래서 거기 보세요. 등록 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어떻게 됐을 때만? 바다로 됐을 때만. 하천 부지로 되면 뭐 한다고요 지금? 지목 변경 사유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 다음 이 등록 말소는 며칠 내라고 했어? 아까 여기서 며칠 이내? 한 달 동안 술 먹고 마음 좀 달래고 있으라고 했지? 90일 이내. 한 달 금방 지나가. 여러분 벌써 한 달 금방 지나갔잖아요. 벌써. 받는가 싶었는데 한 달 지나갔어. 저 사람이 누군가 있는데 한 달 지나갔어. 자, 그 다음 회복 등록 신청 의무 기한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아까 다시 돌아오면 회복 등록 며칠에 하라고 규정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습니다. 그거는 말소만 규정했어요. 회복 등록 신청 규정 없습니다. 없다. 지금 프린트면 다 체크해야 돼. 다 거기 있어. 나중에 이게 뭐예요? 물어보지 말고 옆에 놓고 보면서 회복 등록 신청 기간 규정 없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처리 절차에서 이때 제일 먼저 처리 절차는 이 등록 말소는 제일 먼저 누가 하느냐? 소유자가 직접 자기가 알았다 해서 신청하러 갈까 안 갈까? 소유자가 보니까 옛날 해안가하고 달라. 돈 한 1,000만 원 들여가 측량 다 있어. 자기 땅 비용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했더니 면적이 좀 줄어들었네. 그러니까 쫓아가서 내가 측량해 보니까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줄여주세요. 쫓아가는 소유자 있어 없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지. 여러분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돈 들여가지고 측량하고 쫓아가서 땅 좀 줄여달라고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는 개인이 몰라요. 항공 촬영해 보면 해안선 차이가 나니까 이때 지적소관청에서 이 땅이 차이가 납니다라고 말소 통지, 말소라고 통지가 와. 소유자한테 통지가 와. 통지를 받으면 소유자는 며칠 내에 하라는 거예요. 통지를 받으면 소유자는 90일 이내에 뭐 한다? 말소 신청해야 돼. 말소 신청 뭐가 있다? 의무가 있어. 의무. 딴 데보다 30일 더 줬다 했잖아. 술 마시고 마음 좀 달래고 있어라 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술 좀 마시고 좀 정리했나 싶어서 보니까 90일 다 돼가네. 90일 다 돼가는데 오늘이 90일째야. 오늘 갈까 말까 고민하다 보니까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여전히 안 가고 싶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놔두겠지 했더니 그냥 내버려 봤더니 소관청에서는 자기가 직접 조사해서 말소해버려요. 그냥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말소해버려. 이때 조사 측량하려면 측량비가 나와 안 나와? 측량비 나오지? 측량비 500만 원 내라. 할까 안 할까? 측량비는 신규 등록할 때는 본인들이 다 내야 돼요. 이런 거 측량할 때. 등록 말소할 때 겨우 30일 동안 술도 먹고 해서 다 달래놨어. 했더니 측량비 500만 원 내세요. 땅 줄여놨으니까 낼까? 안 돼. 이때는 일체 비용 안 내요. 등록 일체 비용 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소유자 분기탱쳐서 같이 뒤엎어버리면 큰일 나. 그래서 등록 말소는 뭐가 없다고 일체 비용을 안 낸다는 거예요. 측량비, 지적공무 정리
스스로 잃지 않네. 요것만 그래요. 알았어요? 자, 직권으로 조사 청약 말소해버렸어. 했더니 만약에 면적이 한 3분의 2 줄었다고 보세요. 그러면 뭘 정리해야 돼? 지적공부 정리해놔야지. 그럼 소유자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소유자. 직권으로 했다는 건 지적 소관청 해놓은 거지. 소유자는 몰래 조사해보니까 등등 알았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잖아. 직권 온 거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모르고 있지.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이거를 해놨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돼.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만 알려주면 안 돼. 이만큼 줄어들었어. 만약 이것만큼 줄어들었으면 소유자한테 네 땅 이만큼 줄어들었다 알려주려고 했더니 누가 늘어난 거야? 바다가 또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바다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또 알려줘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해당 공유수면관리관청. 해당 공유수면관청에 통지해라. 누구한테? 소유자 및 또는이 아니야. 및. 그래서 이걸 소공이라고 하죠. 소공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중개법 시간에 소속 공인중개사지 말고 여기서 소공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야. 출제 문제 드리면 소유자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알려준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 누구한테? 소공 통지. 일부가 바다로 들어가면 아까 뭐 한다 했어요? 측량한다 했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1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세요. 예? 아니 신청의 의무를 부과해 놓고 1차적으로 순서가 그래. 의무를 해라라고 해. 소유자한테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안 하면 직권으로 다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5대 이념 중에 직권 등록주 이념이 있지. 지적은 안 하면 국가가 해버려요. 그냥 국가가 다 토지 관리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다 보셨고, 그 다음에 거기 예제는 종합 문제인데 보세요. 125페이지 거기 보면은 틀린 거. 자, 신규 등록 며칠 내에 하라고 했지? 60일 내에. 그 다음 2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할 때는 지목변경 없이. 아까 예외 들어갔지?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서 나오면 지목변경 없이 등록 전환시키라고 했고, 그 다음에 3번 질문 보시면 합병 신청은 공동주택 부지는 합병 의무가 있다 했지? 공동주택이 부지거나 지목 11가지 도제하고요 철수 확장 공채 얘기 줬어요. 넘어가서 126페이지 4번 질문 보시니까 지목 변경의 경우 며칠 내에 신청한다? 60일 내. 5번 보니까 등록 말소는 90일 내지만 회복됐다면 90일 내 규정이 없다 했지? 기간.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다 됐어요. 자, 조금 또 쉬었다 갑시다.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서 뭐 설명할 게 없어. 하다 보면 다 지나가. 몇 마디 하면 지나가고 할 건 많고 그러죠? 예.